안녕하세요. 오늘은 117회 세무회계 2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1번 영리내국법인, 2번 비영리내국법인, 3번 영리외국법인, 4번 비영리외국법인. 이 중에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1번 영리내국법인밖에 없죠. 네.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맞습니다. 3번.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고 국세청장이에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될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 조정사항과 신고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결산 조정사항은 결산서에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만 송금을 인정하는 항목이다. 맞습니다. 2번. 결산 조정사항은 법인세 정기 신고다 당시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다. 아닙니다. 경정청구 불가해요. 네, 결산 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번. 3번. 신고 조정사항은 결산서에 과속 해당된 경우 반드시 신고 조정을 해야 하는 입금, 송금 항목이다. 맞고요. 4번.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하지 않는 것은 1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의 송금 불산 이백. 이거 무조건 기타의 사회유출로 처리하고요. 2번.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의 송금 불산 이백. 이것도 무조건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고요. 3번. 증명서류 불비 경비 송금 불산 이백. 이건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네, 3번이 틀렸고 4번. 업무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 이백. 이것도 기타 사유유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타 사유유출로 처리하는 거 대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계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타 사유유출 보통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계산이 들어가면 기타 사유유출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한도를 이제 곱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송금 불산이백을 구하기 때문에 계산식을 세워야 되고, 특례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있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송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이런 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타 사유유출 처리되고, 업무보관 자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것도 산식이 있죠. 그래서 기타 사유유출 처리합니다. 산식이 있는 것들은 보통 기타 사유유출 처리돼요.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송금에 산입됐으니까 당연히 입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맞고요. 2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함에 따른 이익. 맞고요. 3번.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맞고요. 4번. 부가가치세 매출세. 아니죠. 이거 부채죠, 부채. 국가한테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4번이 아니었습니다. 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가법은 몇 개인가? 가.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이거 송금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지금. 이거 송금 불산입이고요. 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가금. 이거 송금 불산입이고요. 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가산금. 이것도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가금은 이제 한 개 아니에요. 네, 1번입니다. 나다라는 전부 다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으로 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송금을 인정할 수 없어요. 네.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감가상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업의 건축물 관리법 되고요. 2번. 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되고요.
3번 광어권 생산량 비료법 되고요. 4번이 틀렸네요.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동안 매년 분수액을 생각하는 방법. 20년이 아니고 5년 동안 생각합니다. 틀렸네요. 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상매출금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한 급여, 어음상의 채권과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한다. 맞고요. 3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제외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4번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보강 가지급금은 대손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대손 시점이 아니고 대여 시점으로 하죠. 네.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 등의 시용 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맞습니다. 2번 자산의 위탁매매. 위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한 날. 네. 인도한 날. 틀렸죠? 수탁자가 위탁 자산을 매도한 날. 그러니까 수탁자가 부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매매한 날이 위탁 매매 기속 시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매출 할인 약정일.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 맞습니다. 4번 상품 등 외에 자산의 양도,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맞습니다. 네. 1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종류별,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신설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입선출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호입선출법 아니고요. 미신고 시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어떤 경우에도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는데요. 추계 계산 시 주택이 계산이 포함이 됩니다. 네, 추계 시 주택이 계산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1번이 아니고 2번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는 법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입금에 산입한다. 맞습니다. 3번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법인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와 금융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4번 장부 등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용이 되고 법인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맞고요.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025년에 발생한 결손금의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은 10년이다. 틀렸죠? 15년입니다. 어떤 연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15년이에요. 2번 2월 결손금은 비과세 소득과 이 소득금액을 우선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네,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그 다음에 소득공제죠. 그래서 이비소라고 기억하시면 좋죠. 이비소. 네, 맞고요. 네. 3번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입니다. 중소기업은 100% 맞습니다. 4번 외국법인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입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만 100%예요. 네. 중소기업이란 그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들만 2월 결손금이 있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의 100분의 10, 미등기 토지 등은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 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 공제세액과 중간예납세, 원천징수세 세액을 차감하고 수시부과된 세액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해야 한다. 수시부과된 세액을 가산하지 않고요. 차감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납세지관한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아니 개인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활동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3번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4번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는 우리나라라고 봐요. 그러면 반대로 외국 국적의 항공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외국 거래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항공기뿐만 아니라 배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상품권 판매, 2번 특허권 제휴, 3번 전기의 공급, 4번 참고증권의 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이 틀렸죠. 상품권은 과세거래가 아니죠. 상품권을 교환할 때 과세거래라고 봅니다.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를 총괄한다. 맞고요. 2번 법인의 경우 지점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주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실 이전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일 전까지가 아니고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4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고요. 2번 헬스장 운영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맞습니다. 3번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 시기 도래일.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로 저희 공급 시기 의지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장기 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하는데 용역을 공급했죠. 용역을. 그럼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하는 데입니다. 1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과세 대상입니다. 1번이 틀렸죠. 2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면세 대상 맞고요. 3번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 과세 대상 맞고요. 아니 면세 대상 맞고요. 4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공급하는 교육용 면세 대상 맞습니다. 1번 광고가 과세였어요. 1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맞습니다. 2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 납세액은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수입자 주소지가 아니고요. 수입 세관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대로 한다.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1번 사업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이거 안 되고요. 사업가 관련이 없는데 매입세 공제 해주면 안 되겠죠. 2번 3만원 이하의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고 생계하는 수치한 경우 기업 업무 추진비는 부가세제 불공제 대상입니다. 아니고요. 3번 운전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고 생계한설 수취한 경우 이거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저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건 영업용이니까 가능하고요. 소형 승용차 가능합니다. 4번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자본적 지출이네요. 아닙니다. 불공제 대상이에요. 2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통매입세 재계산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통매입세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대상이다. 맞고요. 2번 재계산할 과세기간 내에 면세 비율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재계산을 적용한다. 5%입니다. 틀렸고요. 3번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재계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한다. 맞습니다. 2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다음 업종에 따른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용 장소를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 102분의 2 맞고요. 2번 음식업을 재경영하는 법인 사업자 106분의 6 맞고요. 3번 과자점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 106분의 6 맞고요. 4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 사업자 104분의 4입니다. 4번이 틀렸죠. 2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생계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도 만약 요청을 받았다면 주인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 후에 생계한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생계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고 2번 택시 운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거 생계한서 발급 대상 아니죠. 3번 미용업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생계한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아니고요. 4번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 생계한서 원래 발급이 불가능하죠. 2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결정 경정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건 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맞고요. 2번 예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생계한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생계한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말고요. 확정신고 때 이건 결정 경정 사유로 맞습니다. 3번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로서 부가세비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맞고요. 4번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부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맞고요. 2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 2번 반제품 및 제공품, 3번 건설 또는 구축물 외에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취득 후 10년 이내의 것, 4번 건설 중인 자산. 이 중에 안 되는 거는 3번입니다. 취득 후 2년 이내 가능해야 돼요? 네. 세법 2부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그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간과 관련하여 연령계산의 경우 출산일을 산입한다. 맞습니다. 2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다음 날로 만료한다. 맞습니다. 3번 우편으로 가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우편이 도착한 날이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우편 도장에 찍힌 날로 우편 날짜 도장이 있어요. 우체국에 우편 날짜 그러니까 발신일이죠. 도장이 찍힌 날로 봅니다. 3번이 아니고요. 4번 전자신고로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이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반드시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1번 국세정보통신망 2죠. 1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 3, 4번은 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중 과세관청에 대한 적용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을 때 맞습니다. 2번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기책사유가 없을 것 맞고요. 3번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관한은 소급적인 위법한 처분을 할 것. 이게 틀렸는데 위법 처분이 아니고 적법 처분을 해야겠죠? 과세관청이 적법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이거 아니죠. 네. 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정부가 결정하는 데에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무길이 짝지은 것은 가 상속세 맞고요. 네, 부가가치세 이거는 신고해야 돼요. 아니고요. 다 증권거래세 이것도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 맞죠. 그래서 가라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가가치적 기간이 가장 길게 적용되는 것은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죠. 미신고는 7년입니다. 2번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포탈하고 환급 공제받았대요. 15년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길어요. 3번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 인한 부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를 발급받은 거죠. 가짜는 10년입니다. 10년. 네, 4번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과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로 인한 부정행위를 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이것도 10년입니다. 가공생견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6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청산인 또는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를 말한다. 맞고요. 2번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 한도액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가액이다. 맞습니다. 3번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 의무 한도액은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맞고요. 4번 재산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이 아니고 시가로 하셔야 됩니다. 4번이 틀렸네요. 네, 7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비율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고사유, 정기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맞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 정기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세액이 과세한 경우 맞습니다. 2번 신고기한 국세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맞습니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가 제적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맞고요. 3번 신고요. 납세 의무 확정격은 없음 맞습니다. 수정신고, 신고 납세 재무, 증액 확정력 없음, 증액 확정력 있습니다. 네, 기한 후 신고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증액 확정력 있습니다. 있다고 나오는데 기한 후 신고는 증액 확정력 없어요. 4번 가산세 감면율 최소 20%에서 최대 50%, 수정신고는 최소 10%에서 최대 90%. 이거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관할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표준 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에 납세지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외에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습니다. 4번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신고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한 세무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가 아니고요. 처분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9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게 맞네요. 네, 2번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있습니다.
3번 세무서장은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세 징수비에 충당할 수 없다. 있어요. 해야 합니다.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4번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 재산과 국세 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납은 국세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네. 10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 불복 제도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는 자는 1번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납부 고지서를 받은 자 맞고요. 2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규정에 따른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 고지서를 받은 자 맞고요. 3번 보증인 맞고요. 4번 임차인 아닙니다. 11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1번이 맞거든요. 그래서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예요. 이게 1번이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이게 되고요. 2번부터 볼게요.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할 수 있어요. 2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할 수 있고요. 4번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이것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거주자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납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원천 징수 소득세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집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기속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맞고요. 4번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정지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맞습니다. 2번 거주자의 소득세 주소지. 맞고요. 3번 비거주자의 소득세 비거주자의 거주지. 비거주자인데 어떻게 거주지가 있어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납세자 조합의 소재지. 맞습니다. 14번 다음은 거주자 갑의 국내소득 자료이다. 이 소득세법상 2025년에 기속되는 소득을 모두 열거한 것은 가 임대료 지급 약정일은 2025년 12월 28일이지만 2026년 1월 10일에 수령한 임대료 수익. 임대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약정일을 무조건 봐야 되죠. 그래서 가가 2025년에 기속이 되고요. 이자 지급 약정일은 2025년 12월 28일이지만 2026년 1월 10일에 수령한 정기예금이자. 이자는 현금주의입니다. 가는 발생주의죠. 정답은 2번 가 보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그로수업 대상 배당소득이 아닌 것은 1번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 이익을 재원으로 한 의자 배당. 2번 외국법인으로 받는 배당소득. 이게 이제 그로수업 대상이 아니죠. 3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재원으로 한 의자 배당. 4번 분할로 인한 의자 배당. 네, 다 그로수업 대상이고요. 2번만 아니었습니다. 1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1번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 차익 맞고요. 이건 총수익금액에 포함시킵니다. 2번 자산 수준이익 중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했는데 총수익금액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3번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네, 이것도 포함되면 안 되겠고. 4번 국세환급 가산과 이것도 포함되면 안 되겠죠. 1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의 인정 수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업자별로 한 대를 초과한 차량을 구입한 때를 가정한다. 1번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업무사용비율 곱하기 50% 0%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의료업을 영위하는 전무직 사업자 0% 맞고요. 역사업을 영위하는 전무직 사업자 0% 맞고요. 2번 복식부기 의무자 50% 맞습니다. 1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거 기타 소득이죠. 가 아니네요.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비. 이거 비과세 소득인데요. 최근에 20만원으로 바꿨죠. 20만원 이내면 다 비과세입니다. 다.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기속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네 근로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 근로소득이 포함이 돼요. 나가 안 되고요. 그럼 다라네요. 네. 라.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항품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네, 이거 과세된 근로소득 맞습니다. 1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정지수 의무자가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의 표에 따라 소득세를 먼저 징수한다. 맞습니다. 2번 공적연금 소득의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달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이연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행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시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4번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2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음반 제작자, 외예자가 저작권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이거 기타소득 맞고요. 2번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품. 이것도 맞고요. 3번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이것도 기타소득 맞고요. 4번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을 설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이건 사업소득이죠. 4번이 틀렸네요. 2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맞고요. 2번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맞고요. 3번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직계존비속한테 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면 부당이익 계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부당이익 계산 부인 맞습니다. 2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추가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애인 공제는 한 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맞습니다. 2번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65세가 아니고 70세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분유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적용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한부모 공제는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맞습니다. 2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맞습니다. 2번 중간연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본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입니다. 네, 2번이 틀렸고요. 3번 해당 과세기간 개시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중간연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4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중간연합 출계액이 중간연합 기준액의 100분의 3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연합 출계액을 중간연합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2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지상권의 양도, 2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3번 파산신고로 인한 양도, 4번 골프 회원권의 양도. 3번이 아니겠죠. 2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번 간편정보 대상자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 사주자에게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맞습니다. 4번 간편정보 대상자가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 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편정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틀렸는데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에요.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117회 세무회계 2급 문제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